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8쪽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삼투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현상을 배우기 전에 삼투현상을 알려면 반투과성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투과성막이란 용매는 통과시키지만 용질은 특성에 따라서 투과시키지 않는 막입니다. 용매, 소금물에서 용매는 용액이 소금물이라면 용매는 물이었죠. 용질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통과시키지 못하지만 물은 통과시킬 수 있는 막, 그런 막을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고요. 달걀 속에 있는 껍데기, 달걀 삶았을 때 단단한 껍질 부분 말고 안쪽에 들어있는 얇은 부분, 그 부분이 반투과성 막이고요. 오타가 있어 고쳤습니다. 셀로판지 같은 것들이 반투과성 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막의 선택적 투각성을 공부하면서 반투과성 막을 배우는 이유는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포막이 완벽하게 반투과성 막이냐?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막이라서 반투과성 막의 기능은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물의 이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삼투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물의 확산, 물의 이동이 있는 것, 그것을 삼투라고 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투는 뭐라고 배웠었냐면요. 삼투현상, 확산현상은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용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거는 용질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삼투는 뭘 기준으로 얘기하느냐면 물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실험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되게 유명한, 많이 봤던 그림일 거예요. 자, 왼쪽에는 순수한 물, 오른쪽에는 설탕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반투과성 막을 끼워 놓았습니다. 반투과성 막을 확대해서 보면 반투과성 막은 물 입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은 통과할 수 있지만 설탕이나 소금과 같은 용질 입자, 큰 입자들은 통과할 수 없을 정도 입구가 작은 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물과 설탕물,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좌우의 농도가 다르게 되면 그 자연은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확산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이쪽이 설탕물이다 그러면 설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확산이 되겠죠. 근데 반투과성 막은 용질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누가 이동을 해야 되느냐? 균형을 맞추고 싶어지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애, 물이죠, 물. 우리가 흔히 아는 용매 기준이 되는 물이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가 최대한 이동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삼투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설탕의 농도가 많고 상대적으로 물이 적은 편이고 왼쪽은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설탕에 비해서 물의 농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물이 설탕물 쪽으로, 순수한 물에서 설탕물 쪽으로 뭐의 이동이 있는 거냐면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물의 이동이 생기는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순수한 물과 설탕물의 높이를 같이 맞추었을 때 순수한 물이 더 줄어들고 설탕물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삼투현상입니다. 삼투현상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삼투현상은 세포막과 같은 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의 농도가 다른 용액이 있을 때 누가 움직이는 것이냐? 물 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물 분자가 용질의 농도, 용질이란 설탕, 소금과 같은 거죠.
설탕, 소금과 같은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확산과 비교를 했을 때 보면 확산은 용질의 농도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용질이. 하지만 삼투는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한다. 무엇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투는 확산의 일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의 양이 농도로 따진다면 물의 농도가 많은 쪽, 고농도 쪽에서 물의 농도가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확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농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용질의 농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산은 고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 비교해서 알아야 합니다. 삼투는 용질의 농도가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현상이냐?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고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삼투 현상입니다. 삼투 현상. 그 세포막은 삼투 현상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물이 투과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얘를 149쪽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149쪽에 보면 책으로 가서 자, 해보기 위해 양파세포를 각각의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어보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149쪽 위쪽부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았나요? 자, 거기서 보면 또 새로운 개념이 조금 나오는데요. 세포질 용액을 기준으로, 세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포보다 농도가 더 높은 용액을, 농도가 서로 같은 용액을 같다라고 해서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포 기준으로 봤을 때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하고요.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책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파의 세포가 있습니다. 149쪽. 양파의 세포암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 양파세포를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암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 얘를 우리는 아까 배웠던 저장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포입니다.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양파지만 세포를 담가 놓은 용액이 농도가 더 낮은 상태, 상대적으로 세포가 더 농도가 높은 상태를 말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삼투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무엇이 이동하는 현상일까요?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죠.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세포가 점점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양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세포가 팽팽해진다 라고 표현을 했죠. 이러한 현상을 팽윤 현상이라고 합니다. 팽윤 현상. 그래서 여기 조그만한 그림을 보면 액포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액포, 첫 시간에 배웠었죠. 액포는 노폐물, 물을 보관하는 곳이라서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액포의 크기가 굉장히 커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은 일방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양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이
어디가 훨씬 더 많다?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많은 상태다. 그래서 들어가는 양이 나오는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저장액에 넣었을 때의 상태가 되는 거겠죠. 반대로 세포 안의 농도가 용질 농도보다 높은 용액, 이런 거를 고장액이라고 부릅니다. 어디보다? 세포보다 바깥쪽에 있는 용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 그럼 상대적으로 세포의 농도가 낮은 상태가 되겠죠. 그럼 물의 이동은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 저에서 고 쪽으로 물의 이동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고에서 저쪽으로도 물이 일부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차이가 저에서 고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물에 우리가 느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저장의 그림과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고장의 그림은 여기 세포막, 세포에 있는 물이 많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세포가 굉장히 작아지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모양은 거의 유지가 돼요. 안쪽에 있는 세포막 안쪽만 떨어지면서 물이 작아지게 되고요. 세포벽은 그 형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현상, 이런 것을 원형질 분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형질 분리나 팽윤 현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들어두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포안과 용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등장액은 세포의 농도와 바깥에 있는 농도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상태로 보이는 것.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러면 물의 이동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은 상태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겠습니다. 별표입니다. 물의 양이 같은 상태.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이 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똔똔이다, 같다 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상태, 요걸 기억을 해야 돼요. 물의 양이 같은 상태다. 물의 이동이 없다 그러면 틀린 표현인 거죠. 물의 이동은 있으나 그 양이 같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149쪽 넘어가서 책 교과서 150쪽으로 가볼게요. 자, 149쪽에서는 양파에 식물세포에 넣었던 사진이었다면, 양파를 식물세포를 떠서 넣었던 사진이었다면 150쪽에는 동물세포, 자, 설명이 위에 나와 있어요. 살짝 여러분이 먼저 읽어볼까요? 동물세포인 적혈구를 자, 또 똑같이 세 가지 형태의 용액에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장액, 세포안과 용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은 등장액, 세포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은 고장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세포는 식물세포와 차이점이 뭐냐? 세포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자, 저장액이니까 세포 농도가 상대적으로 저농도에 넣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면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식물의 경우 세포막이 있었기 때문에 팽팽하게 부풀면서 유지가 돼요. 터지진 않지만 세포벽이 모양
유지를 하면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물 세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부풀어 오르다가 세포막, 얇은 막이기 때문에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용혈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혈현상. 그래서 부풀어 오르다가 터질 수 있다. 이거는 동물 세포의 특징이 되겠죠. 식물 세포는 잘 터지지 않는다. 세포 벽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의 경우 똑같죠. 적혈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부피가 변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 역시 아까와 같이 같다. 물의 이동이 있다.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세포의 안쪽이, 바깥쪽이 농도가 높은 상태고 안쪽이 농도가 낮은 상태니까 물의 이동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는 점점 쪼글쪼글한 상태에 적혈구가 쭈그러든 상태로 물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개구리를 바닷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쪼글쪼글해집니다.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자, 이러한 고장액에 넣었을 때를 이용한 생활, 과일 절임의 원리가 150쪽 왼쪽 맨 위에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가 과일 절임, 매실 이런 걸 만드는 원리는 고장액 속에 넣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생물과 같이 살고 있던 미생물들이 같이 수분을 잃기 때문에 과일 절임, 매실청 이런 것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기본 개념을 배웠고요. 149쪽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해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분의 식물이 시들어버린 까닭은 무엇일까? 자, 그림은 식물을 키운 화분에 소금물을 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물의 상태는 어떻게 변하는지 물의 이동으로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금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소금물을 줬으면 선생님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죠. 자, 식물입니다. 식물의 뿌리. 식물의 뿌리에 소금물을 줬다는 건 식물보다 훨씬 농도가 높은 용액을 바깥쪽에 뿌려준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식물이 농도가 낮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물의 양이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나가는 물의 양이 들어오는 물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시들게 됩니다. 두 번째, 식물의 잎이 시들어 버렸을 때 물을 충분히 주면 다시 싱싱해지는 걸 볼 수 있다. 그 까닭을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과 관련 지어보자. 역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시들어 버린 식물에게, 시들어 버렸다는 말은 식물에 있던 물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죠. 그럼 상대적으로 용질의 농도가 고농도가 되고요. 바깥쪽에 들어오는 식물에게 뿌려주는 물, 그게 바로 저농도가 되겠죠. 바깥쪽에서 식물 쪽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나가는 양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식물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싱싱해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150쪽까지 스스로 확인하기 전까지 마쳤고요. 자, 삼투현상의 예 간단히 보고 갈게요. 방금 했던 것처럼 식물을 심은 화분에 비료 또는 소금물, 우리가 방금 했던 탐구에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식물이 시드는 현상, 삼투현상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원리는 삼투현상으로 흡수를 하는 거죠.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숨이 죽는다. 엄마가 김장하기 전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배추, 소금을 뿌려 놓으면 바깥쪽이 고농도가 되면서 배추가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되어서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숨이 죽는 거죠. 반대로 탐구했던 것처럼 채소가 싱싱해진다. 시든 채소에 물을 뿌리면. 네 번째, 목욕탕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손이 쭈글쭈글해진다. 이것도 역시 목욕탕 바깥쪽에 있는 물이 손이에요. 저농도고 내 손이 상대적으로 고농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쪼글쪼글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뭐 삼투만으로 얘기하기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첨부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영상을 한번 봐주도록 하세요. 자, 150쪽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어떤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확산이죠. 확산 중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면 단순 확산이라고 써도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 이것은 뭐였다? 삼투였죠. 아까 역시 별표 치고 확산과의 차이를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50쪽까지 내용을 마쳤고요. 책 151쪽 탐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나 혹시 이 탐구를 본 적이 있을 듯한데요. 역시 여러분이 실험을 혹시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반투과성막 얘기를 하면서 달걀의 안쪽에 있는 껍질, 달걀의 안쪽에 있는 얇은 막, 그 딱딱한, 삶은 계란 딱딱한 부분 말고 삶은 계란 깔 때 있는 그 얇은 막이 반투과성 막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얇은, 계란에 있는 그 얇은 반투과성 막을 이용해서 삼투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실험 과정 1번, 식초가 들어있는 비커에 크기가 비슷한 날달걀 2개를 넣고 랩으로 비커의 윗부분을 감싼 뒤 하루 동안 보관하자. 농도가 진한 식초를 사용하면 달걀의 껍데기가 빨리 없어진다. 자, 이건 뒤에 가면 산의 특성 하면서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건 다시 배우게 되더라고요.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 성분인데 이 달걀 껍데기는 산에 만났을 때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의 딱딱한 껍질 부분만 녹여줄 거예요. 식초에. 그래서 2개를 식초에 넣어서 단단한 껍질을 제거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숟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떠오르게 되면 얇은 막 안에 계란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증류수, 저장액이죠. 다른 하나는 소금물, 고장액이죠. 비커에 각각 넣어두자. 그리고 나서 질량을 측정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실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데이터를 주겠습니다. 증류수는 무슨 액이다? 저장액. 10% 소금물은 고장액입니다. 용액에 넣기 전 62g, 똑같이 62g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용액에 넣은 후에는 증류수는 바깥쪽이 저장액이고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니까 들어가는 물의 양이 많겠죠. 용액에 넣은 후 64.2로 질량이 2.2 증가했더라. 반대로 고장액에 넣은, 소금물에 넣은 아이는 고장액에 넣으면 상대적으로 바깥쪽의 농도가 높고 저농도가 되니까 물이 빠져나가겠죠. 61.2가 되었다. 빼기 0.8. 그래서 여기는 1번 질량 변화는 어떠한가? 이쪽은 질량이
증가했다. 증류수는. 소금물은 질량이 감소함을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2번, 3번이 되겠네요. 세포막이 세포의 생명 활동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뭘 알아볼 수 있나? 물질의 이동을 조절한다. 확산과 삼투는 물질의 이동을 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 세포막에서 확산과 삼투를 통해서였다. 라고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151쪽까지 소단원 1단원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공부해 보시고 배움 도달 문제 나가게 됩니다. 문제 풀어서 공부한 후에 문제 꼭 풀어서 배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51쪽에 탐구활동, 실험 토의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고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실험을 했다면 그 과정을 본인의 얼굴이 꼭 나와 있는 사진 최소 4장을 첨부해서 계약할 때, 계약은 했고 학교에 나올 때 선생님께 한 장 A4 용지로 제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집에서 실험을 수행한 걸로 인정을 해서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참여할 학생들은 꼭 실험에 참여해서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올렸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로 첨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받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